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백승호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고민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장 세워서 테마주 따라갔다가 너무 크게 물렸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죠. QR코드 지금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2216번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잡채님께서 종목상에다 몰려도 되나요? 문의를 주셔서 바로 봐드릴게요. 실리콘투입니다. 8,45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살짝쿵 지금 이 종목이 손실폭에 있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전문가님, 이 종목은 그래 좀 홀딩하고 가져가도 지금은 좀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네.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에 대한 내용 먼저 같이 살펴보면요. 이 K뷰티 브랜드 제품을 자사 플랫폼 이제 스타일 코리안 이제 통해서 영위를 하고 있다. 이커머스 국가 제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바닥 구간부터 했을 때 이제 코로나 이후 이제 바닥 구간부터 했을 때는 1,600원대부터 9,000원까지 오른 거이기 때문에 거의 한 8배, 9배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시가총액도 이제 1,900원대로 1,600원대로 치면 지금 5,000억인데 아마 한 600억, 500억에서 600억 정도 됐겠죠.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떠올라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종목들을 이 구간에서 매매하는 거는 이제 비중을 많이 실는 거는 웬만하면 권유를 드리지는 않고요. 일단 뭐 추세 자체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추세라는 거 이제 상승하는 힘을 말하는데 이러한 추세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 7,4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4월달, 5월달 이후에 이 올라가는 흐름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게 나올 거다.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위가 예상이 된다. 증권사에서도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 구간에서 생긴 거래량 대비해 고점에서 아직 빠져나간 거래량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더 올라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웬만하면 매수하신 가격대도 뭐 크게 엄청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니까 지켜보시고요. 9,000원 이상 올라갈 때는 조금씩 익절하시고요. 만약에 7,400원 아래로 밀린다 하면은 그때는 또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맞게끔 또 상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보시고요. 또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AS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문의 주세요. 잡채님 화이팅이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돈다발 들고 좋아하는 무지님의 사연입니다. 센코예요. 4,812원에 20%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던 종목인데요. 아니 이게 하필이면 맥신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진짜 고민되는 종목입니다. 도와주세요 대표님 하셨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맥신 테마라서 산 게 아니라 예전부터 뭐 다른 이유로서 이걸 매수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가 그게 엮어버린 거예요, 전문가님. 이게 정말 네. 일 답답하죠, 이럴 때.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보통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에 더 오르거든요. 그쵸. 근데 상한가를 가고 나서 바로 빠져버려가지고 이거 대응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전에 엄청 고가에서 매수를 하셔갖고 거의 1년 넘게 가지고 가셨을 것 같아요. 4,812원이라고 하시니까 권리락을 맞고 나서 이제 엄청 고가에 매수를 하신 건데 지금 이 상한가 갔을 때 사실 저는 화요일날 바로 팔아라라고 말씀을 이제 올라갈 걸 기대하고 팔으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겠죠. 상한가가 주머니 나오면서 거의 이제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이후에 바로 이제 하한가 가까운 캔들이 나오고 오늘도 좀 이제 많이 빠졌죠. 9% 올랐지만 다시 아래꼬리 달리면서 윗꼬리 달리면서 아래로 음봉 마감을 하는 모습이다. 근데 원래 이런 거는 사실 오래 물렸으면 수익에 대한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냥 주식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4,800원이고 이제 고가가 5,600원까지 지켰잖아요. 그러면은 익절을 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결과론이고 이것도 지금 이제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냐라고 말하면 제가 또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일단은 저는 매수가까지 올라오는 기회가 한 번 정도 더 있을 것 같다. 기술적인 반등 정도가 한 번 정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은 이제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3,800원, 3,700원 이렇게 계속 빠지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3,600원 아래까지 빠진다 하면은 그냥 저는 비중이라도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1년, 2년 가지고 계시던 오래 가지고 계시던 종목들 한번 이제 테마 받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비슷하게 매수하셨던 이전에 뭐 2011년도, 21년도, 22년도에 매수하셨던 이 고가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보통 본전 오면 팔아요. 그래서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는데 이 매도세에 맞고 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 물린 종목들 가지고 가신 종목이 만약에 어떤 테마에 엮여서 주가가 이제 본전에 왔다. 그러면은 매도를 하시면서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식 공부했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3,800원, 3,600원 아래까지 빠지면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부분들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항상 손절 라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세 번째 다정다감님의 사연입니다. 한미반도체 들고 있습니다. 47,700원에 비중 10%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뭐 반도체 섹터는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나쁘진 않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 북미 GPU 신규 고객사 확보에 관련주들도 들썩들썩했다고 하는데 이 종목만큼은 그래도 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이분은 조금 더 뭐 들고 가봐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미반도체는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랑도 흐름이 달라요. 보통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이거 띄워놓은 거거든요. 이 종목 이제 한미반도체 아닌 삼성전자인데 73,600원까지 찍고 나서 고가에서 지금 빠지고 있어요. 67,000원대까지 빠졌고 66,000원대까지도 내려오는 모습이 있다. 일단 7만 원이라는 심리적인 지지선 있죠. 7만 원이라는 간격대가 무너진 모습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흐름을 역행하면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런 게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는데 한번 올라가고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횡보하고 지금 올라가고 이게 어느 정도 움직이는 폭은 있지만 이 아래 이 전 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5만 원 정도 21선이나 11선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5만 원 아래로 밀릴 것 같지 않은 흐름이긴 한데 웬만하면 5만 원 아래로 밀릴 때는 매도하시고 6만 원, 7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 부분만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매매 동향을 봐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부터 3월 달에 봤을 때 이제 16,000원이던 종목이 63,000원이고 시총도 5조가 되었으니까 1조짜리 종목이 5조가 됐다. 그러면 거의 한 4배, 5배 오른 건데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이 올랐을 때는 누구나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5만 원 아래로 밀릴 때는 5만 1,500원 정도 제가 선 그어드렸는데 이 아래로 밀릴 때는 무조건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빠지면은 사실 손실 보고 매도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속쓰리잖아요. 내가 수익이었던 종목인데 손실 보고 매도한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6만 원대 이상, 7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차익 실현 꼭 하시는 게 좋다. 이 부분만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볼 때 좀 차익 실현하자는 뭐 처음과 끝까지 같은 맥락으로 또 얘기 항상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힙합맨님의 사연입니다. 포스코 DX 34,000원, 비중 5%. 목표가 얼마나 잡는 게 좋은 걸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좀 더 봐도 괜찮은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는 눈높이 어느 정도까지 상향 조정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포스코 DX가 지금 보면은 아마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이슈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더 강하게 몰릴 수 있는 코스피 시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인지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미 수익 중이신 거기 때문에 더 수익 확대되는 거 좀 노려보실 만하다 말씀드리고요. 종가상으로 고가를 돌파한 건 오늘이에요.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이 7월 26일도 종가로 마감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종가로 마감한 37,500원이 제 고가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가는 매수세도 계속 나올 수 있다. 45,000원 이 부근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일단 저는 사실 전량 수익 실현을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어디가 꼭대기일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조심스러워요. 항상 조심스럽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보통의 경우 이전 고점 영역까지 오면 이걸 돌파하고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7,500원부터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4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는 저는 수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빠질 때는 그냥 매수가 아래로는 밀리지 않는 거 보시면서 약수익에서 그냥 챙기시고 나오시는 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요즘 종목들이 시장 내 수익을 길게 안 주거든요. 제 길게 안 준다는 게 하루에도 올라갔다가 꼬리가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익 줄 때 바로바로 실현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시 매수하면 됩니다.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하면 된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수익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 수익 날 때 그거 계속 보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떨어지거든요. 보고만 있지 마시고 이렇게 딱 수익 실현하는 그런 좀 현명한 판단도 많이 하셔서 다들 수익 실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경계 태세 속에서는 또 필요할 때 식량을 빨리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하듯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수익 줄 때 바로바로 좀 익절하자, 이익 실현하자라고 또 얘기해 주셨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미천님의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금속
3,100원에 비중 4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뭐 자동차 섹터나 오팡들이 좀 돌아와야 관련주들도 좋을 텐데 뭐 대형주부터 좀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봐야 되나요? 사실 이제 정의선 회장, 이제 체코 총리, 뭐 전기차 확대 논의 이런 얘기 있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미국 생산에 대한 부분도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전 자동차 부품주로 수익 많이 봤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가 지금 안 좋은 것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3,100원이라고 하면 선을 하나 그어놨을 때 이 정도 가격대인 건데 그러면은 이 이전에 매수를 하셔서 이제 본전이 한번 왔다가 떨어진 거든 아니면 이 가격대에서 다시 8월 달에 초에 매수를 하셨던 거든 손실폭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거의 20% 이상 되는 폭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실적 위주로 가지가 않아요. 제가 이 부분도 또 계속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 시장은 실적이 좋게 나오는 기업들보다도 단기적으로 세력들이 던져주는 그 떡밥이라고 하는데 이제 재료 이런 부분들 초전도체 움직이고 맥신 움직이고 지금 올라가는 거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실적이 나와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기대감 그리고 이게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욕심 그런 부분들로 주가가 많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동원금속이 올라올 때는 그 자동차 부품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비중도 40%시면 작은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본전 회복한다 하시면 바로 전량 매도하시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2,000원 아래까지는 빠지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0원 북은 좀 지지하는 거 기대해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2,000원 아래로 빠졌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그때 노란톡방에서 저한테 이제 장중에 물어보셔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불 뿜는 튜브님 사연도 볼까요? 한임입니다. 4,898원에 비중 한 50% 정도. 몇 년 동안 이게 물을 타서 비중은 좀 커지고 있고 대응 방법에 도움을 좀 받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요. 어쩌다 보니까 계속 비중이 커진 거예요. 원치 않게 비중이 커진 상황 속에서 뭐 일본의 후쿠시마 관련해서 테마주들하는 닭고기 관련주들 좀 좋았잖아요, 오늘. 뭐 이거 뭐 훈풍 받아가지고 좀 그래도 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주식시장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딱 이제 그 본전이라는 가격이 있으면 이 세력들 뭐 하여튼 주식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CCTV가 달리는 것 같아요. 내 종목에 이제 CCTV가 달려 있는지 딱 그 매수가 부근까지는 오는데 매수가를 넘기지는 않는 경우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많거든요. 네, 그쵸.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4,800원이라고 하면 고가예요. 엄청나게 고가고 2022년 기준으로 봐도 4월 27일 하루밖에 없었던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물타기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쭉 돌려보면 엄청나게 오래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 4,800원이라는 고가 라인에 매수할 기회조차도 근 한 4, 5년 사이에 3, 4거래일 정도밖에 없었던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는 이 가격까지 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4,000원은 넘길 것 같거든요. 최근 흐름을 봤을 때 3,800원, 4,000원은 넘길 것 같아서 그 부근 올라오면 이제 4,000원 부근 올라오면 일단은 비중 뭐 절반이라도 줄여 가시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종목이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3,000원 아래 뭐 2,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 50% 됐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마이너스 50% 이상 찍히는 그런 경험도 하셨을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는 거. 그 기회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죠. 기회비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이래서 좀 이제 장기 투자 좀 물려있는 종목들 상담하는 거 조금 조심스럽고 어려워하기는 하는데 일단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 4,800원이 너무 고가라는 점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4,000원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절반 정도는 팔아가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테마가 이제 닭고기 쪽으로도 옮겨오면서 이제 수산물 대신에 닭고기 소비량이 늘지 않을까. 이것도 결국 기대감인 거거든요. 이게 결국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는 또 3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인지해 두시고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4,000원 부근 오면 비중 줄이시는 쪽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전략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전문가님에 대한 공략주 수익률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머니 스탁 백승화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탑5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거인 비트로테크 두 번째 살펴볼까요? 8월 3일에 매수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 살펴보면은 8월 16일에 12,500원까지도 껑충 뛰어올랐던 종목이었습니다. 42%대의 수익률을 당당하게 달성했고요. 앞타바이오 7월 중순쯤 얘기해 주셨던 종목 되겠는데요. 최근의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 종가는 1,690원 형성하면서 거래 마칩니다. 41%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알맥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에 매수했던 이 종목인데요. 점차적으로 조금 우하향 곡선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앞으로도 좀 홀딩해도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PHA라는 종목입니다. 고가 대비로는 7%, JW 신약은 지금 고가 대비로 6%대인데 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다른 또 업황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략주 수익률 하나씩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JW 신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또 테마주 장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JW 신약도 살짝 쿵 좀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래도 차트적인 측면에서 막 무너지진 않아요. 제가 드린 매수가보다는 지금도 많이 올라있는 영역이긴 한데요. 저는 사실 JW 신약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들 드리는 거 거래량에 대한 부분과 장대 양봉 이런 부분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장대 양봉이라고 하면 이제 10% 이상 양봉이 나오는 것을 장대 양봉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을 보고 8월 10일 공략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3,100원대 구간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가는 이제 3,290원인데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3,400원, 500원까지도 열려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조금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약간 높긴 하지만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견해로 좀 보고 있고요. 웬만하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산발적으로 계속 하나씩 튀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그 중에 이 종목도 튈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JW 신약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 3,400원, 500원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여전히 좀 보셔도 괜찮다라고 또 얘기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앞타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51% 수익률을 나타낸 종목입니다. 500억 투자 유치도 하고 바이오 환기에도 순항 중이기 때문에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앞타바이오는 일단 지금 당장은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40%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단 한번 매도하는 시점은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구간에 있다. 대신 이제 10%에서 20% 정도가 양봉이 나올 때 그때 매도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요일 날 바로 그런 캔들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거래량도 많이 실렸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좀 아마 긴 기간 횡보를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제가 처음 추천드렸던 가격대부터 많이 올라온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나오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13,000원대에서 밀려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 관리 종목 지정에 대한 위기가 있었는데 500억 투자 유치 받으면서 그 부분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 좀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2,000원대까지도 올라갔던 종목이다. 62,000원대 하던 종목이 지금 1,600원. 이 사람들한테는 이 고가에 매수한 사람들한테는 13,000원이든 1,600원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고가에 매수한 사람들이 많은 종목일수록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 실리고 들어오는 매수세가 있을 때 그 힘은 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고 제약바이오의 특성상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제약바이오는 이제 꿈과 기대감, 희망을 먹고 산다. 그런 부분들로 재료가 이제 불타기 시작할 때는 또 2배, 3배 올라가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긴 기간 행보는 있겠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20%, 30% 이상 수익 날 때는 무조건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7월, 6월 할 때처럼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면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텐데 8월 달 1일부터 했을 때 950포인트부터 880포인트까지 거의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지수에 대한 흐름이 떨어지는 이런 시장 속에서는 수익 날 때는 반드시 챙기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낼 때는 좀 챙기자. 종목 상담에서도 같은 말 해주셨는데 진짜 시장 상황에서는 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지난주에 추천주인 이고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거의 3%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가 조금 더 큽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고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딱 단기로만 보셔라. 이게 초전도체 테마였거든요. 초전도체 테마였는데 단기로만 보시고 그 이후에 주가가 바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목요일 날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새벽에 나온 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거 불순물이다, 이거 초전도체 아니다 이런 뉴스 나오고 나서 이곳 하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초전도체 테마들도 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 종목에 비하면 이곳 하나는 좀 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바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쪽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주가는 지금 구간에서는 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전도체 테마 자체가 지금은 좀 많이 꺾여 있고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구리 이런 부분을 많이 엮이면서 초전도체에 직접 수혜를 받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엮이는 부분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공략하는 거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 웬만하면 지수가 떨어지는 거 다 확인하고 종목에 대한 흐름도 완전히 상승으로 돌릴 때 그때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드렸던 손절 라인도 반드시 참조하셔가지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테마주는 꼭 테마주대로만 대응을 하셔라. 이제 고가대한 수익률 작게 나온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웬만하면 이 종목은 지금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테마주는 테마주로 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체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로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에 얘기해 주셨고요. 42.05% 수익률을 당당히 달성했습니다. 꽤 많이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 핵 융합 에너지 관련해서 매수세가 좀 강렬하게 쏠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것도 수익 줄 때 먹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저 이제 수요일 날 이것도 네. 똑같은 테마, 초전도체 테마로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사실 저는 수요일 날 이후에 목요일 날 바로 아침에 이렇게 갭으로 빠질지는 사실 몰랐어요. 예, 목요일 날 그 새벽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왔던 그런 안 좋은 이슈들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대보다도 그래도 매수한 가격대 부근에 있는 그런 흐름인데 웬만하면 초전도체 테마는 지금은 초보자분들이 매매하기엔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들도 지금 초전도체든 맥신이든 단기적인 반등 매수세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봐요. 4%, 5% 정도 반등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이제 단타로만 공략을 해볼 생각은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을 추세로 가져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8월 16일 이후에 어느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고가 라인에서 수익 챙기시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 줄 때는 반드시 챙겨주시고 이후에 단타에 대한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참여 원하시면은 또 이제 참여해 주실 때 제가 단타에 대한 매수 맥점 자리 체크해드리면서 이 비치로테크도 지금 일단 초전도체에 마무리 되었다. 지금은 단타로만 보셔라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로테크도 단기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알맥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31일에 얘기해 주셨고요. 12.56%의 고가 기준 수익률을 나타냈던 종목인데 매수가보다 지금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종가가요, 전문가님. 지금 사실 저는 이제 93,000원, 94,000원 이상 올라가고 더 올라갈 것을 기대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완전 소외되면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어도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움직이는 자세가 아니고 지금은 테마 그리고 거래량 이런 좀 사람들의 매수세 심리 이런 부분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또 매수하기가 조심스러운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12%, 20%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올 때 그걸 기준봉으로 매매하는 전략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매수 기준이 없다. 대신 한번 올라올 때 그 기준을 잡는 캔들을 보면서 매매하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알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12% 정도 수익 나는 자리가 있기는 했는데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단타는 단타로만 대응하시는 게 좋다. 최근에 시장이 이제 수익을 길게 주지 않고 수익을 토해내는 강세도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서 일단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것들은 꼭 좀 챙겨주셔서 다들 좀 아픈 계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프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 또 전략들도 현명하게 세우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럴 때 백승화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링크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공략도 계속 힌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쉬운데 알겠다 하시면 종목명을 바로 노란톡방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아까 나오셨죠? 또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216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꿈을 지키는 시큐리티가 첫 번째 공략주 힌트였다면 두 번째 힌트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기업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양자 암호 관련 기술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암호화폐 관련주로도 많이 엮였었던 종목입니다. 과거에 이제 비트코인 이런 부분, 암호화폐 이런 부분 이슈 있을 때도 많이 엮였었던 종목인데 꿈을 지키는 기업이다. 드림, 꿈이죠.
그리고 시큐리티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종목에 대한 힌트를 1번으로 드릴 때 이제 종목명에 대한 힌트를 직접적으로 하나 드리고 2번, 3번은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 기업 내용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양자암호 관련 기술 보유 기업으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양자암호, 양자 컴퓨터 이쪽으로 엮이면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고 올라오고 있다. 근데 오늘 좀 굉장히 또 상승이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 이 종목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 샵3772번으로 백승환 대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해서 2216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략주 정답은요, 저희가 잠시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